아니, 한국 사람들 후진국 티를 꼭 내야겠어. 여기 영국 런던 국제공항에서 고위직으로 일하고 있는 여성이 있습니다. 그녀는 런던 공항에서 한국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에 충격을 받고 역시 한국인들은 그렇구나라고 말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그녀가 목격한 게 어떤 건지 자세한 사연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제 꿈의 직업이 제가 믿고 있던 모든 걸 의심하게 만들 거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제 이름은 엠마 미첼이고 런던 히드로 공항의 새로운 운영 매니저예요. 사실 새로운이라는 말은 이제 안 맞을 수도 있겠네요. 제가 여기서 일한 지 벌써 석 달이 지났으니까요. 그래도 모든 게 여전히 신선하고 설레게 느껴져요. 아침마다 공항의 자동문을 지나며 들어설 때마다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져요. 웅장한 터미널이 마치 거대한 유리 성당처럼 제 앞에 펼쳐지고 창문으로 쏟아지는 햇빛이 반짝이는 바닥 위로 춤추듯 내려앉는 모습은 정말 멋있어요. 끊임없이 들리는 캐리어 굴러가는 소리, 하이힐 소리, 그리고 멀리서 들리는 안내방송은 제게는 마치 음악처럼 들려요. 오늘 아침도 평소처럼 시작했어요. 표준 공항 매니저 유니폼인 파란 블레이저를 단정히 고쳐 입고 태블릿으로 아침 비행 일정들을 확인했죠. 상황은 아주 순조로웠어요. 예정된 비행기 847대, 92% 정시 운항, 날씨도 완벽했어요. 이런 숫자들은 저에게 안정감을 줘요. 마치 제가 모든 걸 통제하고 있는 느낌이 들거든요. 하지만 그때 고객 서비스팀의 사라가 제 책상으로 달려왔어요. 얼굴이 흥분으로 달아올라 있었죠. 엠마, 새 우선 정책 들어봤어요? 그녀는 제 눈앞에서 메모 한 장을 흔들었어요. 한국에서 온 승객들에게 특별 업그레이드 혜택을 준대요. 저는 순간 가슴이 조금 답답해졌어요. 뭐라고요? 왜요? 이 말투가 제가 의도한 것보다 더 날카롭게 나왔어요. 제가 항공업계에 발을 들인 지 15년이 되었지만 체크인 직원으로 시작해서 지금 자리까지 올라왔거든요. 국적을 기준으로 우대 정책을 만든다는 건 들어본 적도 없었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이건 이사회에서 직접 내려온 결정이에요. 사라는 공문에 찍힌 공식 문서를 가리키며 설명했어요. 모든 한국 여권 소지자들은 우선 체크인, 패스트트랙 보안 검색, 그리고 비행기 좌석 업그레이드에서도 가장 먼저 고려된대요. 저는 의자에 기대 앉으며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고민했어요. 영국 항공산업은 항상 혁신의 선두에 서 있던 곳이었어요. 사실상 우리가 현대항공여행을 만든 거나 다름없잖아요. 히드로 공항은 연간 8천만 명 이상의 승객이 오가는 세계에서 가장 바쁜 공항 중 하나고요. 우리가 기준을 세우는 곳이지 다른 곳을 따라하는 곳이 아니라고요. 근데 왜 한국이지? 저는 사라에게라기보다는 혼잣말처럼 물었어요. 제 머릿속에는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떠올랐어요. K-팝 IT 회사들. 그리고 딱 거기까지였어요. 공항 운영이라면 우리가 이미 더 잘 알고 있을 텐데 그들이 뭘 안다고 이런 결정을 내린 걸까 싶었죠. 이 정책은 단순히 낯설다는 걸 넘어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어 보였어요. 다른 승객들이 불공정하다고 항의하지 않을까요? 미국이나 유럽 승객들에게는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그리고 솔직히 저도 좀 기분이 상했어요. 이 사회가 영국 항공산업의 전문성을 의심하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날 오전 내내 제 사무실 창문 너머로 체크인 구역을 내려다보며 사람들의 움직임을 관찰했어요. 거대한 출발 대기홀이 체스판처럼 펼쳐져 있었고 승객들은 그 위를 움직이는 체스말 같았어요. 그러다 한국인 관광객 한 그룹이 제 눈에 들어왔어요. 다들 조용히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가 평소에 익숙한 혼잡한 모습과는 달리 차분했어요. 그때 제 태블릿에서 알림음이 울렸어요. 이번엔 승객 만족도 점수에 대한 이메일이었어요. 놀랍게도 한국인 승객들은 늘 최고 점수를 주고 있었어요. 불평도 거의 하지 않고 규칙도 잘 지키고. 그리고 청소 직원들에 따르면 사용한 자리와 주변을 아주 깨끗하게 정리해놓고 떠난다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찜찜한 기분이 들었어요. 아마도 자존심 때문이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변화에 대한 거부감일 수도 있었겠죠. 저는 이 자리까지 오르기 위해 정말 열심히 노력했어요. 전통적인 영국식 방식, 즉 공정하고 질서 있고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방식을 믿고 살아왔거든요. 그런데 또 다른 한국 가족이 우선 체크인 구역을 지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가 더 눈에 띄었어요. 그들은 직원들에게 살짝 고개를 숙여 인사를 했고 아이들도 아주 예의 바르게 행동했어요. 뭔가 제가 평소에 보던 모습과는 조금 달랐어요. 바로 그때 제 전화가 울렸어요. 제 멘토이자 운영 책임자인 제임스였어요. 엠마, 잠깐 시간 있어?
이번 한국 정책에 대해 알아야 할 게 있어. 얘기가 꽤 흥미로울 거야. 저는 이 대화가 제 관점을 완전히 바꿔놓는 여정의 시작이 될 줄은 전혀 몰랐어요. 단순히 공항에 대한 게 아니라 제 자신의 편견과 고정관념에 대한 것이었죠. 때로는 가장 큰 깨달음이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온다더니 저에게도 그런 순간이 찾아오고 있었어요. 저는 새로 바뀐 이 정책이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어요. 제임스 선배랑 터미널 5의 반짝이는 복도를 걸으면서 결국 물어봤죠. 왜 하필 한국이에요? 한국 승객들이 특별한 이유가 뭐예요? 제임스가 걸음을 멈추고 저를 돌아봤어요. 그의 표정은 평소의 유쾌한 모습과는 달리 무거워 보였어요. 에마, 여기 바로 이 터미널에서 5년 전에 일어난 이야기를 하나 해줄게. 그는 비가 내리기 시작한 큰 창문 쪽을 가리켰어요. 그날처럼 말이죠. 그때는 수십 년 만에 최악의 폭풍이 몰아쳤었어. 비가 너무 많이 내려서 활주로에 있는 비행기조차 거의 안 보일 정도였거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공항 사고 보고서에서 그 폭풍에 대한 이야기를 읽었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하지만 제임스가 하려는 얘기가 뭔지는 몰랐어요. 그날 터미널은 완전 아수라장이었어. 제임스가 계속 말을 이으며 저와 걸어갔어요. 비행기들이 줄줄이 결항됐고 배수 시스템도 물을 감당하지 못했지. 그리고 최악의 상황이 벌어졌어. 물이 터미널 하층부로 들이차기 시작한 거야. 우리는 짐 찾는 곳으로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 근처에 도착했어요. 제임스가 그곳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바로 여기야, 에마. 여기서 그 일이 벌어졌어. 6살짜리 소년 티모시가 혼란 속에서 부모님과 떨어졌거든. 물은 빠르게 차오르고 있었고 티모시는 하층 에스컬레이터 플랫폼에 갇혔지. 저는 상황이 눈앞에 그려지는 것 같았어요. 겁에 질린 아이가 혼자서 차오르는 물속에 갇혀있는 모습이요. 그 생각만으로도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그때 상황은 굉장히 위험했어. 제임스가 말을 이어갔어요. 전기 시스템이 합선될 위험이 있었거든. 대부분의 사람들, 심지어 직원들조차도 위험 때문에 망설이고 있었어. 긴급 구조대가 오고 있었지만 런던 전역에 퍼져 있어서 시간이 걸렸거든. 그는 잠시 말을 멈췄고 그의 눈에서 진심 어린 감정이 엿보였어요. 그때 한국인 관광객 한 무리가 나섰어. 뉴욕으로 가는 연결편 비행기를 기다리던 사람들이었는데 8명쯤 됐었지. 영어는 많이 못했지만 그들은 해야 할 일을 정확히 알았던 것 같아. 뭘 했는데요? 저는 완전히 이야기 속에 빠져서 물었어요. 그들이 인간 사슬을 만들었어. 제임스의 목소리엔 감탄이 묻어 있었어요. 가장 키 큰 남자가 기둥에 몸을 고정시키고 나머지는 팔을 서로 잡고 연결했지. 그룹에서 가장 키가 작은 여성, 아마 키가 150cm도 안 될 것 같은 사람이 사슬의 끝에 있었어. 그녀가 티모시에게 다가갔지. 저는 머릿속으로 그 장면을 그려볼 수 있었어요. 서로 꽉 붙잡은 사람들의 줄이 위험천만한 물 위로 길게 이어지는 모습이요. 그 여자가 티모시에게 한국어로 말했대. 말은 아이가 못 알아들었겠지.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차분했지. 아이에게 필요한 모든 걸 전달해준 톤이었거든. 그녀가 손을 내밀자 티모시가 그 손을 잡았어. 제임스는 저를 그 정확한 장소로 데려갔어요. 그때 물이 티모시의 가슴까지 차 있었대. 한국인 관광객들이 힘을 합쳐 여자를 끌어올리고 아이도 함께 구했지. 몇 분 뒤에 전기 시스템이 합선됐어. 만약 그들이 기다렸다면. 그는 말을 끝내지 않아도 무슨 뜻인지 알겠더라고요. 하지만 그게 이야기가 끝이 아니야. 제임스가 말을 이어갔어요. 티모시 부모님이 아이를 찾았을 땐 고마움에 어쩔 줄 몰라 했지. 한국인 관광객들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싶었는데 그들은 그 혼란 속에서 조용히 자기들 게이트로 돌아갔더라고. 인정받거나 보상을 바라는 게 아니었어. 그냥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었지. 우리는 다시 메인층으로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공항 관리팀이 몇 주 동안 비행기 기록을 뒤져 그들을 찾아냈어. 겨우 찾았더니 그들은 우리가 연락한 것 자체를 놀라워했어. 누구라도 그랬을 거라고 말하더라고. 정말 그랬을까요? 저는 무심코 혼잣말처럼 물었어요. 제임스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게 문제야, 에마. 모든 사람이 그랬을 거라는 보장은 없지. 그래서 공항 관리팀이 그들의 행동에 감동해서 한국인 승객들을 위한 우선 서비스 정책을 만들었어. 그런데 원래는 임시 정책이었거든. 그럼 왜 계속 유지된 거예요? 제가 물었어요. 한국인 승객들 때문이야. 제임스가 말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놀라운 점을 발견했거든. 그들은 항상 예의가 바르고 다른 승객들을 돕고 공항시설을 엄청 깔끔하게 사용했어.
자기 쓰레기를 치우고 어르신들의 짐을 도와주고 부탁하지 않아도 자리를 양보했지. 그들이 있는 곳엔 마치 주변 사람들까지도 조금 더 친절해지는 느낌이었어. 우리가 제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제임스가 마지막으로 저를 돌아보며 말했어요. 그러니까, 에마, 이건 단순히 한 번의 용감한 행동에 관한 게 아니야. 우리 공항을 모두에게 더 좋은 곳으로 만드는 그런 태도를 인정하고 격려하는 의미가 있는 거지. 저는 제 책상에 앉아 정책 문서를 다시 바라봤어요. 처음엔 불필요한 특혜라고 생각했던 게 사실은 뭔가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더라고요. 단순히 위기 상황에서의 영웅적인 행동이 아니라 꾸준한 배려와 존중으로 우리 공항 공동체를 더 강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정책이 발표된 이후 처음으로 제 마음속에서 뭔가가 달라졌어요. 제가 한국과 한국 사람들에 대해 생각했던 것보다 배울 게 더 많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인천공항의 북쪽이는 비칠 게이트 근처에 서서 끊임없이 이어지는 승객들의 흐름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아침 햇살이 커다란 유리창을 통해 쏟아져 들어와 반짝이는 바닥을 더욱 빛나게 만들었죠. 하루 종일 터미널 안을 돌아다니느라 발은 이미 꽤 피곤했지만 주변의 모습을 계속 관찰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 한 젊은 임산부가 눈에 들어왔어요. 그녀는 한 손으로 허리를 짚고 천천히 걸으며 여행의 피로가 역력해 보였어요. 얼굴에는 불편한 기색이 가득했고 앉을 자리를 찾아 두리번거리는 모습이었죠. 그런데 대기구역의 모든 좌석이 이미 다 차 있었어요. 과연 누가 그녀의 상황을 알아차릴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순간 깔끔한 회색 정장을 입은 한 한국인 사업가가 폰에서 눈을 들어 그녀를 보더니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손짓으로 앉으라는 신호를 보냈어요. 임산부의 얼굴에는 안도감이 떠올랐고 그녀는 약간 고개를 숙이며 영어로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그 사업가는 미소를 지으며 가볍게 고개를 숙인 뒤 근처 기둥에 기대어 서 있었어요. 그 다음 벌어진 일이 저를 더 놀라게 했어요. 임산부 옆에 앉아있던 한 노신사가 가방에서 물병을 꺼내 그녀에게 건네더라고요. 또 반대쪽에 있던 한 10대 소녀는 자리를 살짝 옮겨 그녀가 더 편히 앉을 수 있도록 공간을 내줬어요. 누구도 대단한 척하거나 티를 내지 않고 자연스럽게 도와주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며 제가 히드로 공항에서 봤던 비슷한 상황들이 떠올랐어요. 거기서는 피곤한 승객들이 보통 눈을 피하며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을 못 본 척하곤 했거든요. 그런데 인천공항에서는 마치 서로를 돌봐야 한다는 무언의 약속이라도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날 하루 동안 그런 따뜻한 배려의 장면들을 더 많이 목격했어요. 한 젊은 한국 여성이 공항 앱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인 관광객을 도와줬고 고등학생들 한 무리가 누군가가 흘린 쓰레기를 조용히 치우는 모습도 봤어요. 또 어떤 아이가 곰인형을 떨어뜨리자 3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동시에 그것을 주워주려고 뛰어갔어요. 점심시간에 직원 식당에서 민지라는 한국인 동료에게 제가 본 일들에 대해 물어봤어요. 그녀는 제 질문을 듣고 잠시 의아한 표정을 짓더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런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녀가 국을 휘저으며 대답했어요. 저희는 작은 친절이 모두에게 삶을 더 좋게 만들어준다고 믿어요. 특별한 걸 하려는 게 아니고 그냥 서로를 배려하고 도울 수 있을 때 돕자는 거죠. 그녀의 말을 듣는데 예전에 제임스가 히드로 공항에서 있었던 얘기를 해줬던 게 떠올랐어요. 홍수 때 어떤 아이를 구했던 한국 관광객들의 이야기였는데 그게 단순한 일회성의 용감한 행동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건 그들의 문화, 일상적인 삶의 방식에 깊이 뿌리내린 모습이었어요. 그날 오후 저는 가족 한 무리가 큰 짐가방 몇 개를 엘리베이터에 싣느라 고생하는 모습을 봤어요. 제가 도와주러 가기도 전에 공항 직원 2명이 이미 그들에게 다가가 짐을 들어주고 있었어요. 그 가족이 팁을 주려고 했지만 직원들은 미소를 지으며 정중히 거절하더라고요. 저희는 여러분이 편안한 여행을 하실 수 있도록 돕는 게 저희 일입니다. 따로 대가를 받을 필요는 없어요. 직원 중 한 명이 영어로 그렇게 말했어요. 그 모습을 보니 히드로 공항에서 몇몇 직원들이 추가로 일을 도와줘야 하는 상황에 대해 불평하던 모습이 떠올랐어요. 여기서는 그런 추가적인 도움이 기본으로 여겨지는 것 같았어요. 그날 근무가 끝날 무렵 가장 감동적인 순간을 목격했어요. 한 한국 할머니가 지연된 항공편에 대한 방송을 이해하지 못해 당황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그녀의 곤란함을 알아차린 한 젊은 남자가 다가가 그녀에게 설명해 주더라고요. 그리고 단순히 설명만 하고 떠나는 게 아니라 할머니를 고객 서비스 데스크까지 데려다주며 필요한 정보를 모두 얻을 수 있도록 도와줬어요. 그가 돕는 방식이 특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는 할머니에게 공손하게 이야기하며 그녀의 걱정을 차분히 들어줬고 설명이 끝났다고 바로 떠나지도 않았어요. 대신 할머니가 완전히 안심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있었어요.
다른 승객들도 그 모습을 보며 고개를 끄덕이거나 젊은 남자에게 미소를 보내더라고요. 이런 행동이 단순히 특별한 일이 아니라 모두가 당연하고 고맙게 여기는 모습인 게 분명했어요.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가는 공항 셔틀버스 안에서 그날 본 장면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한국 사람들의 친절은 과장되거나 드라마틱한 게 아니었어요. 그건 조용하고 꾸준했으며 일상에 자연스럽게 녹아 있었어요. 사람들은 관심을 받으려고 도와주는 게 아니라 정말로 서로의 삶을 더 좋게 만들고 싶어서 그런 것 같았어요. 셔틀버스 창밖으로 반짝이는 인천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한국에 온 이후로 제 안에서 무언가가 처음으로 변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전에 가지고 있던 영국이 더 우월하다는 생각이 이제는 우스워 보이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효율적인 시스템이나 첨단 기술보다 더 중요한 걸 이미 터득한 것 같았어요. 서로를 존중하고 진심으로 배려하는 문화를 만들어낸 거죠. 저는 노트를 꺼내서 그날 관찰했던 모든 걸 적기 시작했어요. 아마도 히드로 공항으로 가져갈 수 있는 가장 값진 교훈은 새로운 절차나 기술이 아니라 바로 이런 근본적인 태도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공항의 진정한 위대함은 단지 시스템이나 통계에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어떤 기분을 느끼게 되는지에 달려 있었으니까요.